네,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한번 노편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 눈에 멍이 들면서부터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아들이 장난으로 때려서 눈에 멍이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저 위치의 저멍 그리고 타이밍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론 더 이게 더 커지는 상황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멍이 드는 순간부터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트럼프에 협조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고 트럼프와 갈등이 격화되고 단순히 우리는 그냥 그 싸움으로 끝나면 테슬라 주가나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더 어떤 확전이 되는 하나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서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어쨌든 저 멍 위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특히 타이밍이 더 안 좋은데 미국에서 나오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 아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뭐 소문인데 정치, 재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 시기에 눈에 멍이 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멍이 들었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공식석상에 나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물론 설마 그런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하필 그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가 멍이 들고 나서 사람이 또 돌변해버려요. 자기는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냥 아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그 타이밍부터 트럼프랑 또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좀 의심 가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사건을 냉정하게 볼 때는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되거든요. 사건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선 5월 달에 공화당 감세 법안이 나왔죠. 그러면서 머스크가 화를 크게 냅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원래는 2032년까지였는데 2025년으로 줄어요. 태양광 같이 이제 친환경에 진심이 머스크였었는데 또 이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서 머스크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라던가 이런 거에서 보조가 되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퍼 역할을 해줬는데 공화당은 친환경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친환경 정책에 머스크가 피해자가 된 거죠. 본인 돈으로 트럼프를 대통령 앉혀놨더니 본인이 오히려 사업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열받을만 했죠. 그 타이밍에 머스크의 눈에 멍이 들어요. 그리고 뭐 도지 종료 뉴스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환상의 타이밍이 딱 도래합니다. 멍이 들었던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어쨌든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제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라고도 말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머스크가 내가 지원 안 해줬으면 하원 장악도 못했을 거고 트럼프 당선도 어려웠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죠. 트럼프도 반격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가는 정부 보조금만 줄여도 세금 절약된다. 이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선돼서 나름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 사업 되게 많이 챙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배은망덕하다 그래? 너가 더 배은망덕한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때 이제 일론 머스크 마약설까지 돌기 시작하고 뭐 앱스타인 얘기 나오고 뭐 서로 뭐 주고받는데 그냥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앱스타인 사건을 거론하는데요. 그 명단에 트럼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앱스타인을 언급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를 탄핵시키겠다라는 주요 카드입니다. 만약 이 카드가 나오면 트럼프가 정말 탄핵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이런 카드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섬에 미성년자들 소녀들을 가둬요. 꼬셔가지고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들한테 성상납을 한 거죠. 그리고 앱스타인은 뭐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서 의문의 자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근데 성상납 리스트가 백악관에 있는데 이제 이거를 1단계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들은 비공개로 지금 다 똘똘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체 저 리스트에 누가 들어있는데 왜 저거를 공개 안 하는 거야? 저거를 공개하면 여러 사람들이 명예훼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이제 뭐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양쪽에 다 매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가 휘둘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열어도 닫히고 안 열어도 의심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머스크가 앱스타인을 이제 언급하는 이상 이 카드를 열어서 나 없었다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의심으로 인해서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의심을 공격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심에서 해결을 보여주려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 공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머스크가 언급을 한 이상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는 글까지 올리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우선은 뭐 앱스타인이나 이런 쪽은 이제 얼마 뒤에 몇 개 게시글들을 지우면서 사라졌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막상 보면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스크 수사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거죠. 트럼프가 이걸 맞받아치고 막 싸우질 않아요. 더 싸우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는 거죠. 저놈은 나랑 똑같은 과야. 둘 다 약간 우리를 치면은 이제 돌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약점이 있으니까 못 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렇게 돌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는 끝났지만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하면은 결과를 치를 거야. 이런 경고를 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선은 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민주당의 자금이라고 말했지만 그 자금이 아니겠죠. 어떤 기밀이나 위험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앱스타인 정보나 이런 것들 넘기면 넌 죽어 이런 얘기죠. 이게 자신의 탄핵으로 이어지게 하면은 그에 대한 보복을 할 건데 나도 너에 대한 약점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손잡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앱스타인 명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은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미국도 이 두 당의 갈등 그리고 이 국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촉발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더 큰 사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겠다면서 미국의 스트레스를 덜어놔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좀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적인 문제를 잠깐 안심시켜 놓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전에 충실할 수 있겠죠. 지금 바깥 문제 별로 없으니까 우리끼리 잠깐 똘똘 뭉쳐서 뭐 이것만 해결하고 뭐 나중에 싸우자 이게 아니라 우선 싸우고 보자. 지금 뭐 바깥 문제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벤스, 재무장관 베센트, 이제 도지 쪽의 머스크 정말 강한 인물들로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4명 다 성격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제외한 이들은 반중국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머스크는 중국이 독점한 태양광 전기차 로봇 사업에 혼자 맞서고 있는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AI, 우주선, 자율주행까지 미국의 미래기술 키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면 반중국 성향을 가진 이 인물들이 일론 머스크까지 함께 하니까 중국을 쳐도 자신들이 하이테크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의 공생관계가 굉장히 궁합이 좋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조조가 100만 대군으로 이제 딱 오나라를 치겠다, 송건을 치겠다 쫙 내려왔는데 적벽에서 대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패했던 이유는 이 군사들의 배를 똘똘똘 묶어놔서 연안개를 썼다가 이게 불이 붙으면서 화공으로 당한 거거든요. 그 화공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배를 묶어놨었던 이유는 이 육상전만 했던 군대들이기 때문에 수상에서 배멀미를 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배멀미를 최소화하려고 했었던 전략이었었던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조조 군대는 수상전을 치를 수 있는 장수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형주 쪽에서 항복해서 들어온 채모랑 장윤이란 장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장수 둘은 항복한 지 얼마 안 된 장수들이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연희에선 제갈량의 계략이라고 나오는데 서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채모와 장윤의 목을 조조가 잘라버리죠. 그러고 나자마자 누가 딱 한마디 하죠. 그러면 수군은 누가 지휘합니까? 라고 하자마자 조조가 이거 이간질에 당했구나. 정신이 번뜩 드는 거죠.
여기서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이간질은 나중에 참사가 벌어지고 날 때까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갈등을 주는 이 전략은 성공률도 매우 높고요. 사람들의 심리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을 못 차리게 만든다라는 단점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시 지금 적용해 보면은 중국과 앞으로 AI 싸움도 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우주선 같이 하이테크 싸움이 이제 앞으로 패권국이 미국이 될 거냐 중국이 될 거냐의 싸움을 좀 가르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디에서 우위가 있냐면 기술에서는 약간 지금 뒤처질 수 있겠지만 저렴하게 만드는 가격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싸움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머스크밖에 없어요. 만약 일론 머스크 없었으면 전기차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못했죠. 굉장히 비쌌겠죠. 그러면 아무리 관세를 올렸다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가 지금 미국을 뒤덮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없었다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전기차가 아마 태양광처럼 한 90% 점령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데들이 가격으로 승부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태양광 90% 이상은 중국이 장악했죠. 풍력도 비슷하게 장악했죠. 전기차도 테슬라 없으면 중국이 거의 다 장악했죠. 뭐 이런 상황에서 로봇도 지금 중국이 많이 장악했죠. 자율주행도 테슬라 없었다라고 그러면 중국이 아마 1등이었을 겁니다. 우주 기술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위를 만들어 놓긴 한 건데 그거 아니었으면은 우주 전쟁도 치열했었겠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머스크랑 싸워서 머스크가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망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하이테크 싸움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중국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이관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성공률 확률도 높고 돈도 안 들어요. 이관계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불신과 파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질투심이 많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질투심이 많은 인물이 베센트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직 뭐 딱히 보여지는 게 있지 않지만 의심해보는 사람 중에 하나는 벤스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추적을 해볼게요. 그리고 냉정하지 못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뭔가 좀 자신의 욕심, 개인의 어떤 감정,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리는 인물입니다. 냉정하지 못하죠. 과거 역사부터 많이 파이터를 했었던 이유도 냉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 거짓 정보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짓과 사실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이 요리 재료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에 딱 들어왔죠. 그런 타이밍에 하필 일론 머스크 눈에 멍까지 딱 들었어요.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운 이유는 자신의 사업이 바이든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 규제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감세 법안으로 정부 보조금이 사라진 거고 머스크는 손해를 본 거고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는 머스크는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 태양광 사업 속도를 지체시키는 걸 보면서 또 열받았던 거죠. 왜냐면 AI가 전력 크기에 비례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경쟁력이. 그런데 전기차까지 등장하고 로봇도 등장합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이 없으면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건데 미국 내에서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에요. 설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바로 전력화가 가능해요. 원자력만 하더라도 1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로 필요한 전력을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건 미국 내에서는 태양광이 되게 가성비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도 트럼프와 지금 갈등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머스크가 앱스타인 이야기 꺼낸 거는 이제 트럼프랑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데 트럼프가 좀 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트럼프가 약점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 머스크 사업에 크게 보복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에서 생각하는 엄청난 우려 정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확률이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보조금 같은 것들이 테슬라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만약 여기다가 중국의 관세까지 낮게 책정을 해주면은 이제 비아디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막 넘어올 건데 그거를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 감당하는 내년부터는 꽤나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 배후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냐가 좀 테슬라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하이테크 수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머스크 없는 미국은 기술의 우위는 있지만 가성비 싸움에서는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머스크를 제거한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머스크를 날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유리한 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걸 흔들고 있냐면은 재정 파산 문제를 흔들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 지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적자가 줄어들 방법도 없다. 연방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선 상황이 됐고, 트럼프 감세 법안은 연방 부채를 또 늘리게 만든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라서 장기채로 전환하면 상당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을 계속 트위터로 경고하고 있어요. 언론에게 떡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무부 계좌가 7월 중순쯤에 영원이 되는데 바닥이 난다는 거죠. 이전에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최선인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관세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했다라고 성공한 국가가 무역 적자국의 중에는 아무도 없죠. 재정 문제가 터지면 AI 같이 이제 하이테크 산업에 국가가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 거고요. 이제 에너지 인프라를 다질 돈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적으로 중국과 이 AI 전쟁에서 밀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무언가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재정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바로 정치적 지지까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해요. 중산층 80%를 대표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이게 공화당 정치 기반을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유리해집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당할 수가 있겠죠.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좀 곤경에 처했었는데, 트럼프가 레임덕에 빨리 처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싸움에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득을 보는 상황으로 바뀔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